1877년 러시아는 발칸반도로의 세력 확장을 위해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러시아 연합군은 1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4만 명에 불과한 투르크군을 압도하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무려 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막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이유는 투르크군이 보유한 윈체스터 M1873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총의 연속적인 사격에 단발식 소총을 보유한 러시아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889년 러시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자신들도 연속 사격이 가능한 볼트 액션 방식의 소총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새로운 제식 소총의 설계 공모 결과 두 정의 총이 최종 후보에 오르게 되었는데 하나는 러시아의 병기장교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모신이 개발한 총이었고 다른 하나는 벨기에의 총기 설계자 나강 현재가 내놓은 총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일선 부대에서 두 총을 비교해본 결과 나강 형제의 총이 좀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 수뇌부는 쉽게 나강의 총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모신의 총이 성능상으로 조금 열세이긴 하지만 내구성과 생산성이 더 우수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국의 제식 소총을 외국인이 설계한 총으로 채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의 설계는 모신의 안을 채택하기로 했고 다만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탄창의 탄 밀대와 장전용 클립은 나강의 설계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신과 나강의 이름을 결합한 모신 나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총기 설계에서 나강의 기여도가 적다는 이유로 그냥 모신 소총으로 부르고 있으며 그 밖의 외국에서는 모신 나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모신 나강의 정식 제식명은 3라인 라이플 M1891입니다. 여기에서 3라인은 러시아에서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약 7.62mm를 뜻하며 쉽게 말해 1891년형 7.62mm 소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신 나강은 5발의 탄환을 4장씩 탄창에 밀어넣고 볼트 액션 방식으로 타격하는 것으로 총의 길이만 130.8cm이고 여기에 스파이크 총검을 장착하면 전체 길이는 무려 173cm로 보통 사람의 키와 비슷했습니다. 여기에서 러시아가 날이 있는 총검이 아닌 길고 뾰족한 스파이크 총검을 사용한 이유는 러시아의 추운 날씨로 인해 사람들이 옷을 두껍게 입어서 이러한 옷을 뚫기 위해선 날이 있는 총검보다 스파이크 총검이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새로운 제식 소총을 개발했지만 자국에서 이 소총을 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러시아의 공업력이 아직 소총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모델들은 프랑스의 조병창이나 미국의 총기 회사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모신 나강 M1891는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1차 대전 때 본격적으로 보급되었지만 러시아군이 독일군에게 번번이 패하게 되면서 많은 수의 모신 나강이 그들에게 노획되었습니다. 수십만 정의 모신 나강을 노획한 독일군은 동맹국인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군에게 나누어 주었고 총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자국의 2성급 부대에도 보급했습니다. 독일 해군은 이 모신 나강으로 바다의 기뢰를 쏘아 터뜨리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1930년 소련은 기존 M1891를 개량하기로 합니다. 총의 길이가 너무 길어 불편했기 때문에 길이를 123cm로 줄였으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늠자와 가늠세울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모델의 명칭은 M1891 30이 되었으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의 주력소총 모신 나강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의 모신 나강은 독일의 칼 98이나 미국의 M1 게런드처럼 우수한 총이라는 평가는 받지 못했지만 분명한 장점이 있는 총이었습니다. 모신 나강의 장점은 단순한 구조와 우수한 내구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총의 부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생산성도 높았고 부작도 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신 나강의 명중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신 나강에 스코프를 장착하면 저격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으며 242명을 저격한
바실리 자이체프나 542명을 저격한 핀란드의 시모 헤이에도 모신 나강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은 아무리 혹독한 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신 나강에 단점이 있다면 가끔 급탄 불량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모신 나강에 사용하는 탄환의 특이한 형태 때문입니다. 모신 나강은 탄피 밑바닥의 테두리가 본체보다 돌출된 림드형 탄피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제조가 쉽고 탄피를 약질해서 제거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급탄 불량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모신 나강은 전쟁 기간 중 단축형인 카빈을 포함해 총 2천만 정이 넘게 생산되었으며 소련은 이 총을 이용해 결국 독일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 후 모신 나강은 소련 주변의 공산국가들에게 빠르게 보급되었으며 북한군은 6.25 전쟁에서 모신 나강을 주력 소총으로 사용했습니다. 전쟁 후반 고지전이 한창일 때 북한군 저격수들은 모신 나강으로 수많은 한국군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모신 나강을 라이센스 생산의 53칙이란 이름으로 사용했으며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2성급 부대에 모신 나강을 보급했습니다. 모신 나강은 소련에서 AK-47이 개발되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주력 소총의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총의 생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세기의 각종 전쟁에서 매번 사용되었으며 체첸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모신 나강은 어김없이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애호가들이 민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래된 총의 가격은 비싼 것이 보통인 반면 모신 나강은 아무리 보관 상태가 좋다고 하더라도 $250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총의 성능을 단순히 명중률과 사거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성과 내구성 그리고 가격까지 고려한다고 보았을 때 모신 나강은 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춘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인 중에 지구 최후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총기로 모신 나강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신 나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에 충실한 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련군의 제식 소총 모신 나강이었습니다.